골드만삭스에서 양극재 업체들 팔아라 냈잖아요. 네네.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에 대한 정보력은 강할 수 있겠죠. 근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 더 진심이고 더 많이 아는 거는 배터리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정확하죠. 그분들이 주가의 흐름은 몰라도 배터리 업의 본질에 대한 가치는 제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2차 전지는 실적의 가시성이 3년 동안 확실하고. 일단 오늘 2차 전지 흐름 살짝 어떻게 봤는지 6월 14일 흐름부터 조금만 체크를 해볼까요? 에코프로 BM이 10%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게 보니까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목받는 거는 그 고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거시안 배터리. 네, 중국 배터리. 네, 중국 거시안 배터리가 아마 LFP로 양극재 LFP로 승인 받았다는 건데 네. 그거는 아주 뭐 완전 새로운 신규 뉴스는 아니에요. 사실 3월 달에 외신에서 발표가 이미 나온 거고요. 그거 관련돼서 사실 뭐 거시안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중국 업체가 뭐 승인 받았다는 거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사실 그 앨런 그 미 재무부 장관이 중국하고 완전 탈동조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렌트랑 같이 뭉쳐져서 나와서 좀 더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네. 단기간에 보니까 제일 많이 오른 게 코스모 신소재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인데 네.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 오른 만큼 좀 네.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게 직접적인 이슈인데 네. 저희가 LFP 배터리 관련돼서는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2025년에는 다소 LFP 배터리 관련돼서 중국보다 다소 뭐 10에서 20% 비싸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유럽의 완성차 업체나 북미의 완성차 업체랑 워낙 이 조인트 벤처 형태로 견고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LFP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한 것 같고 네. LFP 배터리 관련돼서도 사실은 LFP 배터리가 가격이 싸다는 것 또한 정확한 팩트로 치면 그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구반반 시리즈로 갈수록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네. 더 고밀도 그 배터리로 갈수록 사실 그 LFP 배터리가 또 싼 것도 아니에요. LFP 배터리가 가격이 싸다는 거는 지금 NCM 622 기준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포스코 퓨처엠이 폭발적으로 지금 수주가 나오는 거는 NCM 811 모델이거든요. 네. NCM 811 모델만 해도 LFP 배터리랑 가격 차이가 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시안 LFP 배터리는 원래 나왔던 이슈고 그게 뭐 뭔가 또 엄청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가격 오른 좀 그렇게 뭐 2차 전지 뭐 불안해 하시지만 또 최근에 한 달 동안 고점 대비 33% 빠진 거를 그대로 다 상승으로 다 만회를 했거든요. 네, 한 70% 만회된 네, 종목도 70에서 있다고. 80%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만회한 걸로 확인해 보면 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얼마든지. 근데 또 오늘 고시원 이슈도 있었지만 또 테슬라가 중국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IRA 지원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거 관련해서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사실 그 CATL 배터리가 네. 북미에서 공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IRA 적용이 안 되는 게 맞죠. 그쵸. 근데 지금 IRA 적용이 됐다는 거는 네. CATL 배터리를 사실 그 셀 형태로 조립만 하는 네. 그러니까 그 모듈을 가져서 셀로 조립만 하는 미국에서 그런 형태 일종의 그것도 꼼수죠. 아, 꼼수를 네. 통해서 그 꼼수를 통해서 아마 50%만 넘으면 되는 원래 50%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테슬라 모델 중에 그 롱레인지 말고 스탠다드 모델에만 CATL이 들어갔는데 스탠다드 모델 관련돼서 아마 그 편법적으로 네. 미국에 와서 최종 셀 단계 조립만 하는 형태로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7,500불 풀로 적용받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7,500불 풀로 적용받아가지고 거기에 주정부까지 적용해가지고 모델 3 같은 경우는 뭐 지금 2만 한 원래대로 치면은 원래 가격에 뭐 거의 그 한 50% 넘게 할인받는 가격이니까 40% 정도 할인받는 가격이죠. 한 네. 26,000불, 27,000불대 가격대로 만약에 살 경우에는 그러면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 단 중국 그 로컬 차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유럽에서 북미에서 그 가격으로 경쟁한다 치면 네. 그게 뭐 그렇게 엄청 꼭 부정적인 이슈는 또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가격 내려가지고 전기차 그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고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지면 네. 오히려 더 좋은 거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 가격 내리는 거에 좀 재미난 게 네. 사실은 스텔란티스하고 현대기아차는 북미에서 물론 포지션이 현대기아차는 북미에서 굉장히 강력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네. 테슬라 가격 내리는 거를 모든 완성차 업체가 따라서 같이 내리겠다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현대차 그 정재훈 사장님이 최근에 외신에 인터뷰한 거 보면 우리는 그 차의 품질이나 예를 들어 차를 되팔았을 때 중고차 가격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도 차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렇게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차 판매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막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 정도로 보는 건 좀 과다한 우려 같고요. 차량 가격을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고 스텔란티스도 테슬라처럼 무슨 해외 시가도 아니고 네. 차 가격을 고무줄 가격처럼 네, 그쵸.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산물이 했거든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테슬라가 그렇게 가격을 낮춰서 판매량 자체를 늘린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엄청 장기적으로 계속 가격을 그렇게 가격 갖고 장난질 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 파이는 키우되 네. 가격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동시에 다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댓글창을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오늘 하락을 보면서 추매를 했다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추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박앤세일 중이다, 지금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준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하락세를 보고 다시 들어간 추매 혹은 물타기 하신 분들, 신규 진입하신 분들 어떤 전략 세워보면 또 좋을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고 사실 2차 전지 관련돼서 좋게 얘기하는 분들 욕도 많이 먹으니까 힘든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딱 비교되는 게 반도체랑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네. 지금 저도 항상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지 2차 전지가 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 둘 다 엄청나게 좋은 업종이죠. 네. 그리고 수출 비중도 커지고 우리나라 엄청 잘하고 있고 기술 네. 진입 장벽도 높고 네. 물론 2차 전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2차 전지에 대한 기술 진입 장벽이 낮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차 전지 진입 장벽 절대 낮지 않고요. 2차 전지는 디지털화 할 수 없는 일종의 약간 장인 정신이 깃드는 그 도자기 굽는 걸 비교하잖아요. 그게 또 조금씩 이제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같은 물을 써도 북미에서 완성차 생산 수율이 나온 게 유럽 가서 하면 똑같은 장비를 쓰고 똑같은 비율대로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기후 차이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의 노하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엔지니어 분들 말씀 들어보면 네. 쉽지 않다. 이거 생산 수율 잡는 거. 그러니까 LG 엔솔이 그 폴란드의 공장 가서 그 수율 잡는 데면 4.7에서 7.6년까지 걸렸거든요. 그래서 네. SK온이 지금 북미에서 픽업 트럭, SK온 그 포드 픽업 트럭 하는데 생산 수율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안정화됐는데 잡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게 그런 이유고요. 네. 그래서 정밀화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그래서 배터리랑 반도체랑 비교하면 반도체를 나쁘게 얘기한다기보다 좀 조심스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 실적이 찍히지는 않았고.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올린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네. 내년에 좋아질 거야. 근데 내년에 실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내년 돼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아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내년, 내후년, 내후후년까지 3년 동안 소위 말하는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바인딩 계약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우려가 됐던 LFP 배터리의 침투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LFP 배터리 역시도 국내 배터리 3사가 추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실적의 가시성이 3년 동안 확실하고 반도체는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는데 기대감에 주가는 올렸는데 여기서 더 가려면 더 실적이 좋아진다는 확실한 보증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반도체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보증이 생겨도 반도체의 실적 성장률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해보다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거랑 2차 전지가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저는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 모두
조금 뭐 더 앞선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또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잖아요. 네네. AI 관련해서 GPU 관련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 모멘텀으로 반도체를 믿고 들어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할까요? 그 AI 관련돼서는 엔비디아는 이미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AI 관련된 포지션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면 되잖아요.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의 대부분이 다 2차전지에 거의 올인하는 상태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AI용 반도체 자체가 비중이 10%도 안 돼요. 그나마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이라고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지금 현재 뭐 한 8% 정도에서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4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거를 그 HBM 관련돼서 이제 하반기에 양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HBM 양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결론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매출 비중에서 소위 말하는 AI의 직접적인 수혜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엄청나게 포지션이 실제 늘어나서 그게 숫자로 찍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직접적인 AI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엔 전 좀 그것도 아직은 아니고 좀 어렵다고 보고 아직 있어요. 2차 전지가 좀 더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에서 굳이 하나를 택하자면 2차 전지가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조금 더 좋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2년 3년 동안 안 팔고 들고 가실 분 입장에서는 이런 노이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AI 반도체가 실적에 반영돼서 그게 숫자로 찍히려면 굉장히 최소한 2, 3년 이상 걸리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2, 3년 이상 걸릴 거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이미 좀 땡긴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로는 50%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 그럼 그게 숫자로 찍히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숫자 찍히려고 기다리는 시간에 이미 2차 전지는 숫자가 찍혀서 그 숫자의 맞아. 성장폭이 점점 가팔라지고 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2차 전지 무서워서 파니까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사람들의 기대값이랑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인데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그대로인데 기대값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거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기대값만 잔뜩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이익이 올라와야지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잔뜩 들고 있는 외국인 기관이 더 비싸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떠넘겨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2차 전지 이제 올라와가지고 조금 이제 본전 다 고점에 사셨나 봐요. 다 막 물렸다고 하시는데 그럼 다 꼭대기에서 사셨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주식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인데 네. 다 꼭대기에서 사셨다 쳐요. 고점 대비 35% 빠졌는데 20%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20% 회복된 시점에서 2차 전지 손절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갈까요? 저라면 안 갑니다. 안 가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 기관도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인한테 떠넘겨서 더 비싸게 팔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더 좋은 뉴스, 2차 전지보다 더 강력한 긍정적인 막 엄청나게 HBM 광대역 메모리가 미친 듯이 팔려서 메모리 반도체 그 가격이 고정 현물 가격이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했대. 그런 걸 거짓 기사를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메모리 반도체 최근에 방금도 삼성전자 친구랑 핵심 엔지니어랑 통화하고 왔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가 서버, 그 다음에 스마트폰, PC, 가전,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게 재고가 줄긴 줄었대요. 네, 재고는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 확 줄어야 되거든요. 그냥 깨작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재고 수준은 4주에서 6주인데 8주 이상 재고가 늘어났다가 지금 줄어서 한 6주에서 7주예요. 그러니까 줄긴 줄었는데 정상 재고 수준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막 AI에 대한 기대감에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정상 재고로 들어오면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날아가 있죠. 근데 그러려면 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랑 네. 멘탈 그 소위 말해서 멘탈 관리 측면에서도 완전히 다르고요.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대해서 더 진심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자기 돈이 들어가 네, 있으니까. 내 돈이 깨져봐야지. 절대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뭐 지금도 많이 까먹고 있지만, 네. 돈을 잃어보면서 느끼는 게 오히려 더, 사실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건 맞을 네. 것 같아요.
까먹어야지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 그 주변에 뭐 제 주변에 증권사에서 엄청나게 매매 잘해서 전업으로 나오신 분, 원래부터 매매 잘해가지고 뭐 500억, 뭐 1000억 이상 자산가들 보면 네.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완전 그 알거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주식계좌 빵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그 대출 받아가지고 네. 생활하고. 네네. 네. 저는 정말 다행히도 뭐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이 있어서 뭐 대출까지는 안 받았는데 네. 주식계좌 완전 빵이 됐었거든요. 진짜요? 2번이나. 네. 네. 근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배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 뭐죠?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이 그때 너무 좋은 엄청난 강한 상승장을 겪고 나시니까 그쵸. 다 코로나 때만 같은 상승만 있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극히 제가 그러니까 실전 투자 생활 18년 했지만 18년 동안 딱 한 번 있는 네. 정말 다시 나올 기회 다시 있을까요? 나올 한 번 더 있네요. 2008년도 그때.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일반화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재미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자 기준으로 공매도 1등, 2등이거든요. 네. 네. 근데 비중 자체는 굉장히 낮죠. 삼성전자는 전체 매매 비중의 4.9%고요. 하이닉스는 9.5%예요. 근데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16.2%고요. 네. 이게 어제자 기준이죠? 네네. 6월 13일 기준입니다. 네네. 6월 13일 기준이고요. 에코프로는 6.7%인데 요거는 에코프로는 어제 따끈따끈한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FTSE. FTSE 그 환경 지수 50이랑 100에 포함됐어요. 요것도 제가 준비했는데 네. 와, 이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지수를 따라가는 소위 말한 추종 패시브 자금, 네. 인덱스 자금이 1경이 넘어요. 네? 일경이요? 네, 1경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5조 기준으로 에코프로가 20조 정도 되죠. 5조 기준으로 한 1,500억 정도가 신규 자금, 패시브 자금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인덱스에 포함된 종목을 사는 거죠. 네. 그거를 아마 이제 분할로 매수가 들어오겠죠. 편입일은 FTSE 편입일은 6월 16일입니다. 그 6월 16일 기준으로 1,500억 시가총액 5조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1,500억 잡으면 에코프로는 20조니까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4배 정도 보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조 기준으로 5천억, 6천억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16%고 에코프로 6.7%, 포스코퓨처엠 9.88%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상환하는 물량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자금 관련돼서 네네. 들어오는 게 있고 에코프로는 사실 5월 달에 MSCI 코스피 200에 불발됐지만 8월 달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8월 달까지 수급이 더 기관 수급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네. 최근에 특징적인 거는 LNF가 공매도 비중이 10.33%까지 늘어났어요. LNF 기관에서 엄청 좋게 보는데 네. 공매도 비중 상당히 높고 그러네요. 삼성 SDI도 굉장히 높아요. 10.86%. LG 엔솔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9% 가까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 4.7%, LG와 4.8%, SK이노베이션 7.8%. 보면 상위 1등부터 10등 사이에 이차전지 관련주만 전부 몇 개예요? 뭐 LG와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NF,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은근히 공매도를 치고 있다.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관이 저희는 팔기만 하는 그건 없고 사실은 네. 롱숏이라 그래서 어떤 포지션은 사는 포지션, 어떤 포지션은 파는 포지션에서 섞거든요. 롱숏이라 그래가지고 네. 들어보셨죠? 롱숏 네, 펀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계속 숏만 치다가 이제 반도체를 롱숏의 소스로 가져가는 포지션을 가진 헤지펀드 중에 롱숏 펀드가 꽤 있다니까요. 반도체 쪽으로도.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환사채 그거 만기 도래됐다는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네네. 그 2조 가까이 엄청난 물량인데 그러면 여기서 더 치고 가기는 쉽진 않겠다. 근데 확실히 댓글창 확인해보면 뭐 지금 단타로 그렇게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2차 전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2, 3년을 봐야 되는데 하루 떨어졌다고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속 내가 공부가 잘 돼 있는지 내 투자 철학이나 원칙이나 기준이 명확한 건지 2차 전지라는 굉장히 거대한 구조적인 성장 산업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시는 분은 2차 전지가 아니고 다른 업종에서 가셔도 똑같이 흔들리실 그건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똑같이 흔들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실 멘탈 관리가 거의 60%는 되는 것 같아요. 멘탈 관리법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그 예를 들어 그 하루하루 가격에 사실은 1회 1비 사람 심리가 1회 1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오히려 많이 빠질 때는 계속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주워야지. 네. 이렇게 저희가 막 물건 같은 거 예를 들어 막 30% 박인 세일 나오면 막 득달처럼 가가지고 사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계속 싼 가격에 누가 헐값에 넘겨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1회 1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물량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주수를 네.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20% 수익 나는데 1000주 갖고 있는 사람이 20% 수익 낸 거랑 막 30주 갖고 있는데 그거 100% 수익 난 거랑 네. 수익금 차이가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늘리면 적은 수익으로도 수익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1억 갖고 있는 30% 마이너스 되면 3천만 원 날아가는 거니까. 네. 근데 어찌됐건 3년에서 5년 동안 성장이 보장돼 있는데 가격이 싸다. 그러면 근데 내 공부는 확실하고 그 갖고 있는 회사들의 그 소위 말하는 본업, 네. 펀더멘탈은 굳건한데 외부 이슈, 막 중국발 이슈, 그 다음에 뭐 그 미국의 뭐 매크로 이슈,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뭐 각종 안 좋은 뭐 공매도, 노이즈, 뭐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에서 에코프로비의 목표가를 반토막 내놨더라고요. 네네. 근데 근거가 너무 소위 말해서 너무 근거가 부실한 거예요. 무슨 뭐 앞으로 10년 동안 배터리 공급 가격이 될 거. 10년 뒤에 배터리 공급 가격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의 품질이 뭐 중국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그런 외부 이슈 때문에 떨어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거시안이 LFP 배터리 이미 나온 뉴스를 3월 달 거를 재탕해서 6월 달에 또 거시안 때문에 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뉴스를 줘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내가 싸게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물량을 기회다.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사실 골드만삭스에서 양극재 업체들 거의 팔아라 의견 네네. 냈잖아요. 네네.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LNF의 코프로비엠. 외국계 그 골드만삭스랑 뭐 모건스탠이나 이런 데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네. 얘기하니까 또 곤두박질 치고 그쵸, 그랬거든요. 많이 빠졌었죠. 네.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때도 시간 지나 보면 다 회복이 됐어요, 주가.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네. 그래서 사실 골드만삭스가 LNF나 에코프로비나 에코프로 업계 관계자나 거기에 진심으로 출입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슈를 양산하는 기자들보다 골드만삭스의 정보력이 더 강할까요? 저는 전혀 그건 아니죠. 아니라고 네, 보거든요. 그쵸.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에 대한 정보력은 강할 수 있겠죠. 근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 더 진심이고 더 많이 아는 거는 국내 배터리의 직접적인 관계자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정확하죠. 그쵸. 네. 그분들이 주가의 흐름은 몰라도 배터리 업의 본질에 대한 가치는 제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LG엔솔도 물어보고 또 배터리 양극재 관련된 업체 물어보고 중국에서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이슈를 양산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신경 쓰고 생각할 겨를이 없대요. 아... 지금 당면한 과제, 당면한 프로젝트 하기에도 너무 바쁘고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네네. 잡으면 신경 쓸 틈조차 없다. 네네. 왜냐면 자기네들이 하는 단계로만 척척 단계를 밟아 나가도 지금 예를 들어 LFP 배터리의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켈을 비중을 줄이는 미드니켈, 그 다음에 그 망간 비중을 높이는 망간리치,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다결정 양극재 구조를 쓰는데 단결정 양극재도 다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비엠, LNF,
LG와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들이 이미 다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소위 말하는 차세대 그 양극재가 적용이 되면 차세대 양극재는 LFP 배터리를 가격 경쟁력이든 품질이든 에너지 밀도 측면이든 효율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앞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느라 여념이었고, 그것도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 양산 단계 아주 임박해 있어요. 네.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의 뭐 오에로 같은 소위 말한 망가니치 그 양극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면 이제 테스트를 끝내고 내년에 양산된다고 하고, 단결정 양극재도 올해 하반기에 테스트해서 내년에 양산된다고 하고, 그럼 LFP 배터리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한 너무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너무 많이 양산되니까 본질을 막 자꾸 흐리니까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사실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 양극재 관련된 회사들의 숫자, 회사가 가이던스 제시한 캐파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진짜 신기한 건 LG 엔솔, LG 화학은 전주보다 이번 주가 추정치가 또 조금 올라가요. 영업이익이 조금 올라가요. 네. 매출도 조금 올라가고. 반대로 뭐 예를 들어 일부 장비 업체는 오히려 추정치가 또 좀 줄어요. 네. 그 첨가제 만드는 회사인 뭐 첨보나 CNT 도전제의 분산제를 만드는 제이오 같은 회사들은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주일치 데이터보다 최근 일주일 후 어제자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또 조금 줄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듯이 숫자가 미묘하게 5에서 10% 정도 차이가 아니라 갑자기 예를 들어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올해 뭐 네이버 수치가 뭐 너무 뭐 보수적이다, 너무 적다, 뭐 또 막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8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는데 네. 6천억 잡자고요. 6천억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네. 이게 반토막 나는 거죠. 뭐 한 3천억까지 떨어져요. 네. 그럼 그건 굉장히 구조적인 큰 문제가 되죠. 그 중국 뭐 거시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에코프로비엠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6천억 예상했는데 3천억 반토막 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5,800억에서 전주보다 또 조금 올라요. 5,870억. 또 다음 주 되면 또 조금 올라서 뭐 5,900억. 그 추세가 더 중요하다. 저는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숫자가 꺾일 위험은 없어요. 1분기의 실적보다 2분기가 더 잘 나올 거예요. 1분기에 양극재 업체들의 일부 포지션을 갖고 있는 뭐 소형 전동공구라든지 네.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용 외에서 매출이 안 나왔던 부분조차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 실제 업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노이즈나 이슈보다 2분기 실적 곧 아마 한 달 반 내로 나올 거거든요. 오, 네. 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2차전지 이슈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주 확인할수록 좋은데 다 본업이 있으시니까 최소한 제가 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슈 체크해드리는 것만이라도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 제일 중요한 게 판매량인데요. 5월달은 아직 집계가 안 돼서 4월달 판매량 중에 특징적인 게 테슬라가 뭐 중국을 제외해서 1등은 맞는데 네. 테슬라랑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좀 급격하게 좀 줄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판매가 폭스바겐이 엄청 늘어났다기보다는 테슬라 판매가 생각보다 신통치 않았다. 네. 네. 테슬라 판매량도 의견 분분해요. 또 뭐 엄청 잘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적었다는 거고, BYD가 3개월 연속으로 지금 그 소위 말한, 물론 BYD 같은 경우는 뭐 압도적으로 중국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네. 크긴 한데 BYD가 테슬라랑 지난달에 3월달 기준, 3월 말 기준으로 총 판매 대수 차이가 21만 대, 20만 대에서 한 10,000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네. 지금 테슬라랑 BYD랑 9만 대 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판매량 자체가 너무 줄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테슬라의 판매량 자체가 좀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GM, 포드, 테슬라 합쳐서 미국 시장 점유율 30%니까 네. GM, 포드, 그죠? GM, 포드, 테슬라 모두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GM, 포드, 테슬라 이 80% 비중이 유지되는 한 굉장히 국내 배터리 업체의 이 생태계는 강력하다. 그래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는 파나소닉이 48%고 LG엔솔이 18%인데 거의 2023년 기준으로 아마 점유율을 다시 계산하면 파나소닉 48%, LG엔솔 18%, CATL 14%인데
LG 엔솔의 비중이 상당히 30% 가까이 좀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네. 파나소닉은 48%에서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40%에서 30% 후반대까지 좀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지고. 네. CATL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CATL을 꼼수로 포드랑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와서 셀 형태로 조립만 하는 게 네. 사실 근데 셀 형태로 조립만 하는 게 오케이가 되면 현대기아차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그쵸, 하면 그렇게 돼요. 하면 되잖아요. 네, 현대기아차 분명히 아마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CATL 줄어들고 파나소닉 줄어드는 것만큼 의외로 LG 엔솔하고 틈새로 노리는 삼성 SDI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삼성 SDI가 GM하고 그걸 맺었잖아요. 네. 삼성 SDI가 이것도 물론 썰이긴 해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썰입니다, 여러분. 썰인데 이건 삼성전자 친구를 만나봐서도 얘기를 들은 건데 물론 삼성전자 친구니까 삼성 SDI 얘기랑 100% 맞진 않을 수 있죠. 네. 근데 테슬라랑 이재용 회장이 만난 거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만 보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을 만난 건 아닐 거다. 그러면요? 그 얘기는 삼성 SDI가 4680 원통용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를 아주 가장 발빠르게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SDI가 4680 그 원통용 배터리를 뭐 자체 개발한다고 하는데 거의 뭐 양산이 안 되고 있고 삼성 SDI가 굉장히 그 이재용 회장 야 너네 그 4680 원통용 배터리 만들 수 있잖아. 네. 그거 좀 뭐 지원해줘. 약간 그런 형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최근에 근데 최근 이슈 중에 또 이것도 있었잖아요. 테슬라 4680 배터리 생산 늘리겠다. 아마 자체적으로든 파나소닉을 끼고 하는 형태든 그걸 다 캐파를 못 쳐낼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4680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CATL에 납품하는 LFP 배터리의 입지는 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 LFP 배터리를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업체에서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 SDI도 4680 원통형 배터리 하고요. LG 엔솔도 당연히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파나소닉의 일부 물량만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떼내간다고 해도 그만큼 CATL의 입지는 낮아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배터리 3사 아마 미국에서 뭐 그 미국의 넘버 2 차관 경제부 차관도 10% 점유율 얘기하는데 네. 배터리 3사 미국 공장 완성하면 그 완성한 캐파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만 되면 69%까지 간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이 수주가 중요한데 LG 엔솔이 한 600조, SK온이 340조, 삼성 SDI가 160조인데 네. 저는 의외로 삼성 SDI가 지금 160조 굉장히 삼성 SDI가 파는 배터리가 안 팔려서 물론 그것도 있는데 네. 삼성 SDI가 지금 각형에서 원통형 배터리로 지금 폼팩터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SK온도 파우치에서 지금 각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각형이 계속 비중이 큰데 오히려 좀 줄어드는 입장이지만 SK온 같은 경우는 너무 파우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LG 엔솔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게 파우치 뭐 원통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등주 LG 엔솔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결론은 이 배터리 업체들이 폼팩터 다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네. 폼팩터 다변화를 시도한다는 걸 그만큼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체 침투율, 그러니까 전체 침투율은 14%. 그러니까 14%인데 중국만 거의 29% 정도, 30% 육박하고 미국은 아직 10%가 안 돼서 9% 정도. 네. 유럽이 한 18% 정도. 근데 이거 신차 기준이니까 기존의 휘발유나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바꾸려면 이제 더 점유율, 침투율은 더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 LFP 침투율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에서 7.2%밖에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 CATL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가 잘 팔려서인지 조금 우려되긴 해요. 처음으로 북미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월간 이게 일시적인 건지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네. 월별 데이터로 처음으로 CATL이 미국에서도 총 출하량이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어찌됐건 역전이 됐어요. 그래요? 0.1 기가와트시 차이로 네. 그냥 유럽 미국 합산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LG 엔솔이 60% 가까이 성장했는데 5.1이거든요. 합산.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합산 5.1인데 CATL이 5.6이에요. CATL은 92% 성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LG 엔솔이 60% 가까이 성장을 잘했는데 LG 엔솔도 북미에서는 더 성장했어요. 네. 80% 가까이 성장했어요. 85% 성장했고 유럽의 성장률이 다소 떨어져가지고 평균은 58%인데 5.1기가와트신데 유럽에서 LG 엔솔하고 뭐라 해야지 CATL하고 차이가 항상 보면 월별로 2기가와트시 정도가 차이 났는데 0.1 차이로 뒤집혔단 말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출하량이 이게 일시적인 건지 상당히 좀 우려는 좀 돼요. 또 그거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 월별 데이터 나오는 거는 계속 매달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네. 좀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 LFP 배터리의 침투율 자체는 38% 정도에서 멈춰져 있다. 거기서 더 늘어나진 않는다. 근데 문제는 유럽에서 CATL의 출하량이랑 북미에서 CATL 출하량이 100% 넘게 성장하면서 북미에서도 100%, 네. 유럽에서도 100% 넘게 성장하면서 CATL 출하량이 일시적이지만 요번 달 그 4월 말 기준으로 LG 엔솔을 넘어섰다는 거. 그거는 조금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여기 데이터에 저도 이거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 소위 말하는 전기 버스 대형 트럭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승용차 말고 전기 버스나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10대 중에 5대가 다 중국 그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 그 CATL이나 BYD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중국산 비중이 매우 높은데 네. 이 유럽이나 북미 이거 차 판매량 데이터에도 실제 만약에 버스나 트럭이나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면 또 그 부분 관련돼서는 뭐 저희가 엄청 진지하게 생각하는 엄청 포지션이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실 큰 우려 요인은 아닌데 그걸 제외하고 순수 승용 세단, 승용 그 SUV를 데이터에서 CATL 출하량이나 LG 엔솔 차이가 뒤집혔다면 그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문제인 것 같아요.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